요즘 외식업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거리만 걸어도 빈 상가와 임대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텅 빈 의자, 불 꺼진 간판, 먼지만 쌓여가는 공실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사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1년에 한두 번 마음 단단히 먹고 예약하는 특별한 식당들.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고 예약 성공만으로도 무언가를 이뤄낸 듯한 기분을 주던 곳. 한때는 그 예약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알람 맞춰놓고 경쟁해야 했고 대학 수강 신청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마카세가 있었습니다. 1인 20만 원, 30만 원, 비싼 곳은 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코스 요리.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SNS를 뒤덮던 후기들은 사라지고 한때 줄 서던 매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오마카세 매장이 이제는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어느 순간 사치의 정점이 되었던 오마카세가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는지 그것과 속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마카세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그날의 식재료와 셰프의 감각을 온전히 신뢰하는 셈이죠. 메뉴판에서 골라 먹는 방식이 아닌 셰프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방식. 듣기만 해도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식당이 오마카세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냉장 기술이 미비하던 시절엔 그날 구해온 재료로만 요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요리집의 칼판장도 전통 한정식집도 동네 백반집도 모두 그날의 장터에 따라 메뉴가 달라졌죠.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조차 붙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마카세라는 개념은 왜 일본 스시업계에서 특별한 형태로 자리 잡았을까요? 스시는 원래 발효 음식에서 시작해 에도 시대에 식초를 써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원래는 손님이 원하는 걸 골라 먹는 구조였지만 몇몇 장인들이 이 구조를 뒤집어 오늘 좋은 재료는 내가 더 잘 안다라며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이것이 오마카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외지만 처음부터 장인 정신의 화신 같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효율성, 재고 관리 그리고 셰프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마카세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호텔 일식당들이 시작이었습니다. 신라호텔, 조선호텔 같은 특급 호텔 안에서 제공되던 고가의 스시 코스. 당시엔 철저히 고소득층의 접대 자리였고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이후 2010년대를 거치며 호텔 출신 셰프들이 독립해 청담, 압구정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마카세는 고급 외식의 대표 아이템으로 확산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막혔고 명품 소비도 제약이 생기면서 사치 소비의 초점이 국내 고급 외식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MZ세대가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나에게 집중된 경험, 한정판 같은 순간에 매력을 느끼는 이 세대에게 오마카세는 그야말로 완벽한 콘텐츠였죠. SNS 인증 문화와 결합하면서 오늘 다녀왔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성공했다라는 식의 경쟁까지 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스강 신청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스시뿐 아니라 한우, 디저트, 두부까지 오마카세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2023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카세 관련 검색량은 고점 대비 70%나 줄었습니다.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수요 자체가 정상화된 수준을 넘어 급락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만 사라진 일식당이 무려 577곳, 하루에 2곳 이상 문을 닫은 셈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 중식당이나 카페보다 폐업폭이 더 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은 분야가 오마카세였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적 한계, 즉 고원가 비즈니스의 덫입니다. 오마카세는 원재료비가 매우 높습니다. 해산물을 매일 새벽에 최고가로 낙찰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파인다이닝이 평균 3,035%라면 오마카세는 3,545%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인건비, 숙련 셰프의 급여, 위치 비용이 고스란히 고정비로 붙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익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15% 하락이 순익 4,050%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업종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치명타는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의 교차였습니다. 열풍이 이어지자 너도 나도 오마카세를 차렸고 실력과 철학의 격차가 큰 셰프들이 동일한 오마카세 이름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소성은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뭐가 다른데?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MZ세대에게 오마카세는 경험이자 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험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변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구성, 비슷한 코스, 비슷한 그릇. 차별점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SNS에 올리기 위한 소품처럼 소비되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점점 흥미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취소 불가, 선결제 100%, 과도한 서비스 규정 같은 고압적인 운영 방식이 불만을 폭발하게 했습니다. 비싼 돈을 냈는데도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는 불편한 식사가 된 거죠. 결정적으로 일본 매체에서도 한국 오마카세 문화를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SNS 중심, 과시 중심, 특별함 없는 포맷이라는 지적들. 이런 요소들이 쌓이며 신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떠나며 어디로 향했을까요? 첫 번째는 초가성비 시장. 고물가 시대에 확실한 만족을 주는 매장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슐리와 엽기떡볶이 같은 브랜드입니다. 메뉴 가격을 오랫동안 동결하거나 무조건 가성비를 보장하는 모델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여행, 특히 일본. 오마카세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본 여행 검색량이 폭발한 시점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울에서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느니 40만 원 더 보태서 후쿠오카 가서 진짜 스시 먹겠다. 이 흐름이 소비자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2024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0만 명이 넘습니다. 돈은 진짜 경험으로 이동했고 가짜 특별함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고급 호텔들은 해외 관광객 덕분에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돈은 여전히 사치를 향하고 있지만 지출하는 사람과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소비 흐름 속에서 국내 오마카세는 낄 자리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마카세는 경기 불황 때문만이 아니라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 소비에 휘둘린 탓에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메뉴, 공장화된 코스, 고압적인 운영, 인증만 남은 문화. 진짜 가치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거품은 빠르게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마카세의 끝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짜 오마카세의 몰락일 뿐입니다. 철학을 지키고 재료와 경험에 집중한 진짜 장인들은 이 혹독한 시간을 버티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은 화려한 접시가 아니라 단 한 접시에서 느껴지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